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새 창이라는 게 있고 지금처럼 새 창이라는 게 있고 새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새 창과 새 세션의 차이가 뭔지 아시면 1번, 모른다 2번. 새 창과 새 세션의 차이가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2번. 자, 새 창은요, 이런 거예요. 새 창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죠? PS8629로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새 창을 누르면, 말 그대로, 지금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열렸죠. 열렸는데, 이 정보를 보시면, 지금처럼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 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을 하나 열기는 했지만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사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본. 로그인이 되어 있는 복사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새 세션은 뭘까요? 새 세션을 클릭을 하면 똑같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 지금처럼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정보창과 자, 이 정보창과 이 정보창, 이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죠. 똑같은 네이버 화면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아이디로 신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서는 신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 이거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 다 틀린 거죠. 지금처럼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카페를 이제 운영하거나 할 때 처음에 여러분 카페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작업을. 자, 그럴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이 창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어요? 자, 이걸 선택해서 이쪽에 올려놓고 이거는 신교수님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자, 이거는 우측에 놓고 이거는 862로 로그인하고 파일에서 새 창 하나, 새 세션을 만들어야죠.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왼쪽 모서리에 해서 요거는 로그인을 다른 이름으로 요번에는 PSL 8629로 채용해서 로그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네이버 하나 또 만들어서 각각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 창에서는 신영 교수님이 이 창에서 카페에다 글을 쓰게 되면 신 교수님 이름으로 댓글을 쓸 수가 있겠죠. 게시글도 그렇고 이 창에서는 PS8629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쓸 수 있겠죠. 이 창에서는 N님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카페에 글을 쓰고 이쪽에서 댓글을 달면 되겠죠. 또 이쪽에서 또 그걸 해주면 되겠죠. 자, 한 개의 아이디로 좀 여러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각각의 새로운 세션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면 1번, 이해 안 가시면 2번. 새 세션과 새 창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시면 블로그에 쓸 때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덧글 달고 또 새로운 새 세션 만들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또 덧글 달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면 분할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다른 아이디로 그렇게 바로 해서 덧글을 다시게 되면 블로그가 제재를 당해요. 제재. 블로그가 제재에 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글이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셔야 할 항목이에요. 노출이 안 된다. 자, 여러분 블로그의 글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내 글이 네이버에 제재당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뭐 간단해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제 블로그를 들어가시고 본인의 블로그를 자, 예를 들면은 진해 박사님 블로그로 들어가요. 딱 들어갔다. 본인의 블로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네이버 창에서 컨트롤 V 넣고 그대로 엔터 쳐보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본인이 쓴 블로그의 글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글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똑같은 글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필시 여러분 블로그가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재 조치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 뭐 일부러 키워드 수백 개씩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불법 행위 저지른 것도 없는데 제재를 당한다. 만약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재를 당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일반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정상적으로 노출되는 데까지의 시간은 빠르면 15분에서 20분, 늦어져도 1시간 이내에는 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시간이 지나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바로 네이버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전에 그 네이버 고객센터 전화번호 올려드렸죠?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내 글이 왜 노출이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면 그 글이 노출되도록 걔네들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걸고 내가 검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에 반드시 글을 쓴 다음에는 최소한 1시간 이후에는 꼭 검색을 해서 내 순위가 몇 위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그 키워드 또 검색을 해보고 그 키워드 순위가 지금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밀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위로 치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 손맛을 알게 되는 거죠. 손맛.
손맛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물고기를 낚았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 이 낚시꾼들은 이 손맛을 못 잊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블로그에서 상위에 꽂히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상위로 올라갈 때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손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포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최적화만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최적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결국은 이 콘텐츠 만드는 거는 글쓰기잖아요. 그 글쓰기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글쓰기 연습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면 3개월 동안 우리 교육기간 끝나기 전까지 우리 알마스터 카페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써보고,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얘기도 써보고, 여러분 고객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서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맛깔나게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감칠맛나게 쓰는 방법들을 쓰시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그 댓글에 다는 거에 여러분이 또 댓글을 달고, 자꾸 이런 연습을 해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댓글 다는 거를. 내가 쓴 글에 누가 댓글을 쓰면 무조건 그 댓글에 답글을 다는 버릇을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그게 손에 익어야지만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글쓰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콘텐츠를 최적화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글쓰기도 중요하다는 거 꼭 인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서 지금 새 세션과 새 창의 차이를 지금 배웠습니다. 나머지 것들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편집, 보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 좀 알아둘 만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확대 축소. 자, 확대 축소. 여러분 이제 화면이 눈이 좀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은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화면을 어떻게 키울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오른쪽 사이에 마우스 롤 같은 거 있죠. 동그란 롤을 키우시면 지금처럼 글씨가 커져요. 그리고 줄이시면 글씨가 줄어들어요. 지금처럼. 자, 이렇게 작아졌다. 그럼 이거를 원상태대로, 원래 사이즈대로 100%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냐? 그거는 컨트롤 0을 누르시면 원래 100% 사이즈로 딱 나와요. 자, 지금 실습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냥 그 가운데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커지고, 내리시면 작아지고, 원래 사이즈대로 돌릴 때는 컨트롤 0을 누르면 원래 사이즈 100%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 1번, 안 됐다 2번. 그리고 텍스트 크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확대 축소가 아니고 그냥 글자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또는 작게, 가장 작게, 가장 크게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크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체 화면, 이 전체 화면은 아시죠? 전에 단축키 배웠잖아요. F11 누르면 화면이 전체로 커졌다가 메뉴 위쪽에 있는 타이틀 메뉴들 바가 안 보이는 거죠. 다시 F11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자, 요 키 같은 경우 어떨 때 많이 써요? 한 화면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을 때, 때는 지금처럼 F11을 눌러서 전체 화면 모드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F11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여기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구 모음은 이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메뉴와 동일한 메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메뉴 모음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메뉴 모음이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메뉴가 보이는 거예요. 알툴바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알툴바가 보이는 거고, 네이버 툴바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툴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나중에 알툴바가 여기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도구 모음에서 알툴바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알툴바가 화면에 보이지 않겠죠. 또 익스플로러 8인데 요 즐겨찾기 모음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요 화면이 없어지겠죠?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기에 도구 모음 항목에 있다. 뭐 즐겨찾기는 말 그대로 즐겨 찾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 꽂아놓기 때문에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도구, 여기에서 굳이 중요한 건 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팝업 있잖아요. 여러분들 팝업 같은 게 자꾸 차단되는데, 예를 들면 은행 뱅킹을 한다든지, 또 아까처럼 우리 라이브스타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때는 화면이 그 팝업 창으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팝업 차단이 팝업 차단 사용이 돼 있으면,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팝업 차단 사용 안 함. 팝업 차단 사용을 하려면 다시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굳이 여기선 중요한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도구에서, 자,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이에요.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 이 메뉴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에서 나오는 문제를 거의 대부분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 인터넷 옵션은 익스플로러 도구에 있습니다. 도구의 인터넷 옵션. 이거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도구의 인터넷 옵션. 꼭 기억하세요. 도구의 인터넷 옵션.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시면, 자, 일반이라는 항목. 자, 일반이라는 항목에 가시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익스플로러를 시작했을 때 첫 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뜨게 하는 주소가 바로 요 주소예요. 이게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건데요. 첫 줄에 지금 이렇게 주소 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요. 엔터키를 친 다음에 요 밑에다 또 주소를 쓰면 익스플로러를 켰을 때 이 주소와 이 주소, 그러니까 첫 번째 탭에는 네이버, 두 번째 탭에는 두 번째 있는 주소가 당연히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색 기록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웹 양식 정보를 삭제하는데 무조건 이걸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체크 목록이 나와요. 자, 지금처럼 체크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체크된 것만 알아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A자만 치면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보여진다. 그래서 괜히 그걸 지우고 싶은데 지우는 방법을 모른다. 그때 지우는 방법이 여기에 암호 체크하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런 암호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상 강의 사이트 들어갈 때 한 글자만 치면 여러분 아이디가 입력했던 아이디가 보여지고 그 아이디 선택하면 밑에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뜨죠? 그런 경우에 그걸 없앨 때 이 암호에 체크하고 삭제 누르면 그런 것들이 싹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해 간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검색기로 삭제, 검색기로 삭제해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탭 사용에 관련된 옵션, 여기 보이면요, 설정.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에서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새 탭을 열 때 맨날 빈 페이지가 열리죠. 또는 뭐가 열려요? 줌이 열려요. 줌이. 그쵸? 줌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이 새 탭 열 때 항상 줌 화면이 뜨잖아요. 그게 안 뜨고 다른 걸 열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빈 페이지를 사용자의 첫 페이지, 사용자의 첫 홈페이지로 이걸 선정해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첫 페이지였잖아요. 홈페이지. 해볼까요? 빈 페이지를 사용자의 첫 홈페이지로 선정하고 확인. 탭을 이렇게 새로운 탭을 열면 지금처럼 네이버 창이 뜨는 거예요. 새로운 창을 열면. 그쵸? 지금 새로운 창이 뜨고 있잖아요. 그쵸? 네이버가 뜨잖아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줌 화면, 이 줌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첫 페이지가 뜨게 하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 탭 사용에 관련된 옵션을 변경합니다. 설정. 자, 이 화면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팝업 표시 방법도 여기 써있죠. 팝업 표시 방법도 새 창에서 팝업을 열 건지 아니면 새 탭에서 열 건지 다른 프로그램 링크 현재 창의 새 탭에서 열 건지 새 창에서 열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인데요. 이 보안 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다 보면 막 보안 경고창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자꾸 추가하라는 화면이 계속 뜬다. 닫아도 계속 뜬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1번, 안 해봤다 2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계속 추가하라는 경험을 해봤다 1번, 안 해봤다 2번.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네요. 자, 그런 경우도요, 이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계속 추가하라는 보안 경고창이 계속 뜬다. 그럼 그 화면에서, 일단은 보안 경고창을 다 닫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그런 경고창이 계속 떴다. 그러면 보안 경고창이 뜨는 것을 일단 닫아놓고 이 화면에서 도구의 인터넷 옵션 그 다음에 보안으로 가서요. 순서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될까?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눌렀는데 여기 추가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돼요. 체크 해제하고 추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보안경고청 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탱크 21이 그렇거든요. 그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탱크 21을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해서 추가,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그 윈도우 7 같은 경우에 관리자 권한 실행으로 했고, 또 XP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 실행이 없으니까 어느 페이지를 가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 ActiveX가 떠야 되는데 안 뜬다. 그게 안 뜬다 이거예요. XP에서는 윈도우 XP에서는 관리자 권한 실행이라는 모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ActiveX 설치하는 화면이 떠야 돼요. 그런데 안 뜬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인터넷 옵션에 와서 인터넷 보통으로, 로컬 인터넷 낮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낮음, 최소, 그 다음에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 자, 이해 가시죠?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를 시키면 가능하거든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놔두고 내용도 여기에서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연결도 만지실 필요 없고.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크롬이라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누르든지 바로 가기를 눌러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뜨고 크롬이 뜬다. 기본적인 크롬의 기본 사양에서는 액티브엑스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특화된 뭐 크롬 플러스라는 것을 까지 않는 이상 액티브엑스 설치가 안 돼요. 액티브엑스 설치가 안 되면 은행 뱅킹도 안 되고 대법원 등기도 안 되고 민원 24시도 안 되고 액티브엑스 설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이트는 다 작동이 안 돼요. 웹하드도 안 되고. 자, 그런 경우에 크롬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자, 그게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가능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웹브라우저, 이게 기본 웹브라우저가 아니면 이걸 기본 값으로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할 때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키기만 해도 이걸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윈도우 7에서는 지금 이 메뉴가 위쪽에 있는데 XP에서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하는 버튼이 이 아랫부분 쪽에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고급 원래대로 아니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웹브라우저 설정하는 것은 고급의 원래대로 항목이 아니고 고급의 원래대로 항목은 뭐냐면 익스플로러 초기화할 때 쓰는 버튼. 익스플로러 초기화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만약에 크롬이라는 사이트가 열려가지고 이런 알툴바 사용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러니까 인터넷 옵션에 와서 프로그램 항목에 가서 요걸 기본값으로 설정해주면 바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뜬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고급. 마지막으로 고급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이 원래대로라는 항목, 이걸 누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떠요. 왜 이렇게 뜰까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 창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닫기 전에는 이 복원창이 안 떠요. 그러면 이 인터넷 창을 다 닫으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인터넷 창을 다 닫으시고 하나 빼놓고 다 닫아야 돼요. 하나 빼놓고. 자, 지금 이렇게 하나 빼놓고 여기서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 원래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떠요. 인터넷 창 하나만 놔두고 닫으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인 설정 삭제는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삭제하는 순간 아까 우리가 꽂아놨던 알마 화상 강의장 1번, 화상 강의장 2번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초기화시켜서 어떤 익스플로러 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하지만 기본적으로 꽂아놨던 것들은 다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툴바 같은 것도 살아있어야 되고. 자, 그런 경우에 이거를 다시 설정을 누르면 그 설정이 다시 초기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이런 화면이 안 뜨고 아까처럼 모든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을 뭐 닫으라는 자꾸 멘트가 뜬단 말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밖에 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에 다 닫아야 돼요. 인터넷 자체를. 익스플로러 화면에다 닫고 그러면 이 화면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화면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 창을 다 닫고 이 창을 싹 닫아버리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시작에 제어판에 이 화면에 뭐가 있냐면 인터넷 옵션이 있어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인터넷 옵션 여기 있네요. 요걸 클릭하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열지 않고도 여기에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고급에서 원래대로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초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초기화가 되고 나면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초기화가 되고 나면 액티브엑스 설치를 전부 다시 다 해야 돼요. 민원 24시도 다 해야 되고 대법원 등기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액티브엑스 설치했던 것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오류가 있어서 도저히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때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단 여러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움말에서 이 정보를 봤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9라든지 아니면 8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 세 개 버전이 이 9, 8, 인터넷 익스플로러 7까지는 지금 원래대로는 항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복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이라는 버전이 안 돼요. 익스플로러 6 버전은 지금처럼 원래대로는 항목이 있긴 한데 눌러도 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에러가 났는데 제대로 익스플로러 작동이 안 된다. 그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익스플로러 6을 7, 8, 9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을 지우고 다시 익스플로러 6을 깔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익스플로러 8을 까시는 게 가장 좋아요. 8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9도 괜찮은데 8을 가장 많이 썼고 사람들이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 오류 나타나는 부분도 가장 많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익스플로러 8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스플로러에서 중요한 메뉴는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거의 다 있다. 도구의 인터넷 옵션을 잘 아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해요.